안녕하세요. 나만 안 하는 부자들의 행동가 습관 부행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로버트 기요사키를 보면 우리와는 다른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로만 보이지만 그도 부자가 되기 전 부자의 임계점을 넘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 4세대로 하와이에서 나고 자라 제록스 하와이점에서 세일즈맨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때부터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34살에는 사업에 실패하여 재기불능 상황에 빠져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투자 교육과 금융 컨설팅을 중심적으로 가지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교육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47살에 은퇴를 선언하더니 50살이 되던 해인 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집필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옛날 책인 것 같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80만 유튜브 채널을 매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유튜버 심산인당,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몇십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100만 유튜버 부익남, 두 사람 모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지식을 얻지만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내용 4가지인 자산, 금융지식, 부의 사사분면, 이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채보다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법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속 쌓아나간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일까요? 자산은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부채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없어도 되는 사업. 사업의 소유자는 본인이지만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두 번째,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세 번째, 특허권이나 저작권 자산은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도 지갑에 꾸준히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부채는 각종 융자, 즉 대출입니다. 주택, 자동차, 자금 융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갚으면서 대출 이자까지 다달이 지불해야 합니다. 즉 따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거면 주택과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택을 사서 당신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자동차를 사서 더 많은 일을 처리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그건 자산으로 봐도 됩니다. 부채와 자산을 명확히 하십시오. 지출을 통해 또 지출이 오는가, 아니면 지출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대다수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당신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봤자 점점 더 비싼 부채만 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채는 당신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빼갈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메꾸어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일을 하며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은 평생 일을 하면서 살 정도로 일을 좋아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사람의 평균 수명은 의학의 발달로 80을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20대에서 30대라면 60년에서 70년 후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때까지 의학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겠죠? 불치병을 극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고 필요한 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저 나이가 돼서도 지금처럼 강도 높게 매일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년까지 크게 다치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평생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어딘가가 불편해졌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또는 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히 요양하며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다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쉬지 못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혹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쌓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산을 쌓을 수 있을까요? 내 지갑에 매달 착실하게 돈을 넣어줄 건실한 자산을 잘 선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쌓아야 할 4가지 금융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입니다. 먼저 회계는 조직의 재산, 수입 및 지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재무제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시절 숫자와 관련된 과목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99%의 학생들은 재무제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졸업하여 가난하게 살고 1%의 이해한 학생들은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모른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이용만 당할 것입니다. 회계 능력을 키우면 재무제표를 읽고 숫자를 통해 조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한 주를 사더라도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무작정 따라 사고 주가가 내려가도 왜 떨어졌는지, 언제 팔아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운이 좋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운입니다. 운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마지막에 운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착각하면 안됩니다. 재무제표라는 말의 어려운 것, 내가 몰라도 되는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도 당신만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신용카드라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게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은행 및 카드사는 당신에게 맞는 대출금을 산정하거나 카드의 적정 한도 금액을 정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기준으로 들어갈까요? 당신의 출신 학교? 평균 성적이 A+였는지? 전혀 아닙니다. 현재 당신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등급을 통해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결정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재무제표입니다. 그걸 회사로 옮기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부채가 얼마 정도씩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월급, 고정지출 비용, 비상금 및 전세대출 등 말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란 그 대상이 당신이라는 한 명의 개인에서 회사로만 옮기면 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회사는 다른 많은 항목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이 잘 굴러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회계 지식은 필수입니다.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면 본인 소유의 사업이 엉망으로 굴러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막대한 돈을 순식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한때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벼락거지는 자산의 가치가 한참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투자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야 합니다. 1억을 목표로 돈을 모은다고 했을 때 투자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고스란히 1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데 50만원만 쓰고 250만원씩 모은다면 딱 40개월, 3년 4개월 걸립니다. 괜찮은데? 생각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각자의 기준은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투자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큰 돈을 굴리며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 1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몇백만원만 모여도 주식이나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몇천만원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를 하며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부지에서 비롯된 이 말은 계절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해야 할 때 씨를 뿌리고 있고 겨울이 되어 쉬어야 할 때 물을 주고 있다면 시간과 돈만 열심히 쓴 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나라 탓이다, 부자 탓이다 등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며 점점 더 가난해지기만 할 것입니다. 투자할 때도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에서 철에 맞추어 심을 때, 가꿀 때, 거둘 때를 분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매수하고 존버하고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분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직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전혀 다릅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쓸 돈을 경비로 지출한 다음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반면 직원은 돈을 벌고 번 돈에 대해 모조리 세금을 낸 후에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의 기업이 있다면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 싶을 때 하와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면 됩니다. 항공,
호텔 비용 등은 모두 경비 처리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소유의 기업이 없다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쪼개 휴가를 가야 합니다. 짧게 비교를 하자면 회사와 회사원 둘 다 수입이 300만원이 생겼다고 쳤을 때 일단 회사는 270만원을 씁니다. 30만원이 남았네요. 거기에서 세금을 냅니다. 10%를 내도 3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원인 당신은 같은 10%의 세금 30만원을 일단 냅니다. 그리고 270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회사는 최대 운영 자금이 297만원이고 당신은 270만원입니다. 억울한가요?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법입니다. 부자라서 법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해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으면 비용 문제로 망설였던 많은 일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충분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건실한 자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두려움에 떨다가 돈을 잃지 않는 것에만 만족하며 투자를 포기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항상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재산이 비슷해 보일 겁니다. 오히려 돈을 잃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재산이 더 빨리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재산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투자를 시도했던 예비 부자는 실패를 통해 실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돈을 지키기만 하면서 예비 부자의 투자 실패를 비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을 지키기만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다 그렇다고요? 다 같이 잘못하면 잘못이 아닌 게 되나요? 그냥 다 같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아.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내 생각이 정말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겠어? 그건 바로 자기의심입니다. 자기의심이 들 때면 상황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 섰다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의심을 반복한다면 가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자본을 늘려 반드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의 4사분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각각 4분면에는 E, S, B, I라고 쓰여 있는데요. E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S는 내가 사장이며 내가 직원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및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B는 사업가이고 I는 투자자입니다. 먼저 대다수 사람들이 속해 있는 E, 급여 생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과 맞바꿉니다. 연봉, 월급, 시급으로 정해져 거의 대부분 정해진 일정한 돈을 받습니다. S는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이들은 고객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여 돈을 직접 법니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더 일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 최대 수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B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법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나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고 까다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내 관심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정리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것부터가 1인 플랫폼 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넓혀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본인의 시간이 들긴 하지만 점점 본인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더해 활용하면서 수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B의 사업가는 아웃소싱을 한다는 뜻입니다. I인 투자자는 이러한 사업가들에게 투자하여 엄청난 수준의 수익을 얻습니다. 주식 단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식 트레이더나 부동산을 매번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하지 않고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료만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 속합니다. 워렌 버핏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B와 I에 위치한 사람들을 부자 아빠라고 말을 하고 E와 S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난한 아빠라고 말합니다. E, S와 B, I에 위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보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부자 아빠였던 친구 아버지에게 부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배워 스스로 늘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파일럿을 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나 급여 생활자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그 성장의 끝이 다를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을 더 얻을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패시브 인컴, 즉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을 두기보다 좋은 직장, 높은 수입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수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각기 다른 계층의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이 즉시 지출로 이어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수입을 통해 자동차나 거주 목적의 집 등 대출을 받아 마치 자산을 매수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부채일 뿐입니다. 결국 부채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할 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삽니다. 월세나 배당, 채권, 지적재산 등 꾸준히 모은 자산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결국 모든 지출보다 자산에서 얻는 수입이 커졌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금을 저축하거나 전통적인 급여에 의존하는 대신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먼저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곁에 있기에 조금만 더 생각하고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담은 따라하고 실패담은 대비하면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또한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처음부터 큰 걸음을 내딛기보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큰 걸음을 걷는 거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걷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음마를 시작해 지식과 경험이 늘어날수록 천천히 사업이나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작게 시도하고 실패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만드는 것은 미래의 성공을 이끄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E나 S 영역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배움과 시도의 결심을 하고 나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영역으로 삶을 확장시켜 나갈지를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부유한 삶,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만 안 하는 부자들의 행동과 습관 부행습이었습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